자, 화장품 감시원 제도. 자, 법 제18조 보고와 검사 등에서 보시면은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전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자격.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라는 제도도 있네요. 어떻든 공무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공무원이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가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 감시원으로 한번 저는 알바로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자격을 보시면은요.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리가 임명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만약에 딱 나타나서 감시하러 왔다라고 하면 공무원증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약학 또는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자치도지사 또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나눠놨나 모르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감시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1회에 나왔나 2회에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왔죠, 당연히. 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자, 자격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도 해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약대나 또는 화장품 관련돼서 뭐 4년대 이상을 나와야지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많이 달라요. 자, 자격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은 영업자가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의 임직원 중, 즉 우리가 그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단체들의 임직원이나 또는 그 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은 이러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이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우리가 소비자 단체에서 이러한 임직원이나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의사 또는 약사에 해당되는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님한테서 어떤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라고 하면 6개월마다예요. 1년을 하나의 기로 보고요. 반틈 잘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6개월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화장품 관계 법령 및 위해 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지만 뭐 감시를 하겠죠. 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 요령을 보시면은요.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직무 범위별 기본 요령,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이러한 것들을 보통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죠, 그죠? 즉 이거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들은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법을 어겼는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그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카메라가 잡아내죠, 그죠?
네, 카메라가 잡아내는데 화장품은 카메라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잡아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것들을 잡아내도록 되어 있고요.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뒤에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씩 알바비를 받고 수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보시면은요. 유통증인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의 기재사항 위반 사항도 잡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 또는 가대 광고하는 것도 잡아내고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이 오해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도 찾아냅니다.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찾아냅니다. 어떻든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법령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의 지원. 즉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식약처 사람들이 보통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 회사에 가서 우리 왜 어떤 일을 잘못하면 법인이 잘못하면 세무서에서 와서 우리 치고 나갔었죠. 그죠? 근데 이러한 화장품 회사들은 잘못하면 식약처 공무원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TV에 나오는 세무 공무원처럼 실시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차출되는 인원으로 차출이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공무원의 물품, 회수, 폐기 등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그러한 감시 업무도 대신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정지, 뭐 판매 금지, 뭐 이러한 것들을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제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여부를 보는 것도 그 업무를 공무원 혼자서 못하니까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홍보 관련된 업무들도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잘 봐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굉장히 깊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직무 수행.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 쫙 쳐가지고 별표 2개 해주세요. 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요, 관할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본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은 지방청장님이 아니죠, 그죠? 처장님께서 지방을 벗어나서 행정 업무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차출이 돼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원래는 자기 지역에서만 해야 되지만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해촉, 즉 잘리는 거죠. 해임되는 사항. 자,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단체장이 만약에 뭐 추천해서 된 경우에는 이 단체 내에 있지 않고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뭐 해촉은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이 절대로 없겠네요. 자, 청문은 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청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청문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회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인증의 취소, 인증기간의 취소, 업무 전부에 대한 정지,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의 정지. 자, 그리고 자격의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의 취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죠. 이 내용들을 한 개 한 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들 다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영업을 못하도록 완전히 전방문을 다 닫고 샀다면 다 내놓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죠. 그죠? 쫄딱 망하기 전에 핑계 댈 게 있으면은 핑계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고 청문회를 한번 열어줍니다. 그 청문이에요. 청문회의 청문.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냥 쫄딱 망하는 거는 청문의 기회를 준다. 변명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청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관식으로 이 청문이 갈로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수업 내용을 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생방을 할 때는 수업을 절대로 녹화를 안 해줬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서 생방하는 방법을 외워와 가지고 해드렸더니만 참여가 많이 저조하시네요. 네, 서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많이 냈는데. 자, 그 다음에 벌칙. 자, 벌칙은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고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행정처분에 보면 뭐 정지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거기서도 보면 정지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것대로 나오고 또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나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고 불법 영업을 실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화장품법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게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1번에서도 지금 불법으로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을 하는 자, 2번에도 불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 자, 이러한 것들이 불법 영업에 해당이 되죠. 자, 3번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한 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이거 엄청 엄격하게 뒀죠. 자,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 불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자, 불법으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판매한 자, 그리고 불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인증 표시를 불법으로 표시한 자, 그리고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의 제조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자. 이것도 1, 2번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고 안 하고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불법으로 제조한 화장품에 해당이 되죠.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다가 날짜를 변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유통기한 지났는데 유통기한 바꿨다고 막 나오죠. 그래서 유통기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벌금으로 때립니다. 뉴스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런 맞춤형 화장품이 생기기 전에는요, DIY 화장품은 원래 본인이 만들어 본인이 쓰는 화장품에 해당되는데,
불법으로 화장품 만들어서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파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불법으로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판매하다가 불법으로 팔다가 재미나서 이제는 겁내지 않고 막 팔다 보면 매출 대비해서 보통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 대비한다는 말이 없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판매는 매출액 대비해서 이러한 징역과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사실 DIY에서 많이 변형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실시할 때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신청을 하고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지만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실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영업의 금지 요 부분도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영업의 금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 팔면은 안 되는 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허가 안 받았는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한 화장품, 썩어는 화장품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은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것,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거나 또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틀리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하거나 또는 이러한 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것.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7번, 8번은 솔직히 말해갖고 기준이 뭔지 그거는 공무원 마음인 것 같아요. 엿장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변조한 화장품.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책에 없는 게 바로 10번이죠. 여러분들 지금 책에다가 추가로 넣으셔야지만 돼요. 없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한번 봅시다. 지금 22년도 책 사신 분들은 되어 있을 거고 21년도 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비누도 판매할 수가 없고요. 해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나 이거 3천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짜리 선생님 못 외우겠는데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실 건데 사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거 정말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벌금형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태료 부분은 무조건 외우고요. 벌금형에 해당되는 거는 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고, 뭐 나는 20대라서 나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그냥 깬또 실력으로 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외우지 마라 했는데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보시면요, 새로 생긴 게 있죠. 21년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난리 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빌려줘도 벌금이 나와요. 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안전성 자료를 작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안전성 자료도 작성 안 하고 판매하게 되면
네, 이러한 일에 처해지죠. 근데 밑에 네모 칸에 보시면은요. 자,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식약처에서 때리는 거고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네, 검찰청에서 때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잘못을 실시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고 경찰과 검찰은 네, 징역과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다 동시에 날아옵니다. 난리 나겠죠? 못 외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거나 대충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근데 요게 영유아 어린이 안정성 관련된 거는 묶어서 한번 나중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묶어서 한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정성 자료가 어떤 내용, 어떤 자료인지 세 가지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행정처분의 1차만 1차만 판매 업무 정지 1개월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1밖에 안 들어가요. 1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영유아는 1년,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용기 포장법 위반했을 때도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이건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다른 거는 1개월 그래 놓고는 여기서는 보면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입니다. 즉 우리가 안전용기 위반을 하면 위험한 사람은 어린이나 아니면 영유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나기 힘이 세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잘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샷을 하게 되면 위험한 그런 품목들이 우리가 안전용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고가 터졌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을 보시면 3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험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용기 포장은 3개월이라는 거 요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뒤에 2차, 3차, 4차까지 외운다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못 외워요. 그 외에도 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뭐 여드름이 나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토피가 나아요 이러면 다 의약품적인 표현이겠죠. 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여러분들 나중에 화장품 팔아보면은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난처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소비자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교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요 법령 때문에. 자, 8번에 보시면 1차 포장, 2차 포장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그리고 가격 표시를 잘못 적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격 표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뒷면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태료에서 보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태료 5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옵니다. 가태료 50만 원. 근데 1천만 원에 보면 가격 표시 위반이 나와요. 자, 1천만 원에서 말하는 가격 표시 위반은 뭐냐면요. 제가 옆에 아주 친절하게 제가 적어놨죠. 그죠?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즉 할인율 표시를 위한 부당한 소비자 가격, 허위 표시, 거짓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거부 및 방해, 이러한 것들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에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건강식품인데 건강식품 가격이 39만 원인데 내가 할인해서 3만 원에 팔아요. 뭐 이딴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런 것들은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허위 표시에 해당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가격 표시 위반법에 해당돼서 이거는 1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게 많았냐면 브랜드 없는 화장품이나 그러한 것들이 패키지 세트로 나와가지고 세트 박스에다 가격을 적어놔요. 30몇만 원, 50몇만 원 막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격은 옥션에 뭐 3만 원 팔고 4만 원 팔고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표시는 우리가 보면 책판업자나 제조업자가 모쪽도로 법률을 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책판업자나 우리가 그 제조업자가 만약에 이러한 가격 표시를 하게 돼도 법률 위반이에요. 반드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사람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도 가격 표시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또는 한국에서 만들어 놓고는 외국 제품인 것처럼 뭐 외국어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로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불법으로 내용물을 소분해 갖고 판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데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시설, 기록, 뭐 이러한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보통 위반했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에 품질 검사서를 내놔라고 하는데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많이 처해집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의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 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 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책판업자가 소비자한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한 경우, 자,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거는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분하거나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죠. 맞춤형 화장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뭐 소분했다. 뭐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화장품을 소분했다. 이런 것들이 기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비자한테 유통되는 화장품은 대용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구매해서 뭐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에 해당됐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 어떻든 깨끗이 청소를 하고 화장품 문제 안 생기도록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5번에 보면 위의 화장품을 해소하거나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번 해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 지금 내용에 보시면은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각 영업자, 즉 책판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지켜야 되는 의무를 안 지켰을 때에 내는 벌금은 200만 원 이하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1차 포장, 2차 포장 기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가격은 우리가 가태료 50만 원이었었죠. 그죠? 우리가 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 기재사항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1차 포장에 뭘 적어야 되고 2차 포장에 뭘 적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단골 손님으로 시험 문제에 매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우리가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정확하게 기재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인증 표시를 한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증기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제품을 해소하거나 또는 자료를 수거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거나 이럴 때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이러한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만약에 외워야 된다면은
저는 그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면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제조나 책판이나 뭐 이런 맞춤형 화장품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는, 불법으로 장사하거나 불법으로 만들었는 제품들은 무조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라고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1년은 그냥 넘겨버리고, 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무조건 책판업자는 화장품이 안 상하고로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거나 또는 맞춤형 화장품 업자가 지켜야 되는 그런 안전관리 기준이나 또는 제조업자가 지켜야 되는 청소를 똑바로 안 하거나 그러한 의무들을 잘못했는 경우는 200만 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도로 그냥 저는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도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 외우고 안 외우고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넘어왔을 때에 여기에 있는 분홍색 칸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100만 원 이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태료라고 부르고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뭐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지 맘대로 역장수처럼 뭐 얼굴 이쁜 사람은 뭐 벌금 190만 원, 뭐 얼굴 못생긴 사람은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지 맘대로 매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벌금이라고 해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네,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된 게 벌금. 금액이 정확하게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게 바로 과태료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그 교통 위반했을 때 보면 신호 위반 얼마, 뭐 길바닥에 침 뱉으면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과태료에 해당이 돼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벌금이 딱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정해가지고 시행령에 보시면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가에서 보시면은요, 자, 기능성 화장품의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이러한 보고를 안 했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공무원이 요구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위반 보고를 안 한 거죠. 표시해 있는 요 부분에 단어만 연관 지어 가지고 옆에 금액을 외우시는데요. 금액을 외우실 때는 100만 원을 따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50만 원은 나머지는 뭐 안 외우면 그냥 50만 원에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떻든 100만 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50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동물, 공무원 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식으로 갈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회사의 사장님한테만 우리가 대부분 징역 살해를 시키거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종업원이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대부분 다가 책판 관리자가 좀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요. 또는 결정적으로 뭔 짓을 잘못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를 하는데 뭐 종업원이 들어가서 마약을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종업원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하게 되면은 종업원하고 사장님하고 둘 다 뭐 전방 문 닫고 벌금도 사장도 내고 뭐 종업원도 구속되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다를 벌금이나 구속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양벌 규정이라는 단어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과징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징금은 뭐냐 하면, 과징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과징금은 우리가 기존에는 벌금하고 과태료가 나왔었는데요. 과징금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행정 처분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게 되면, 전방문 닫으면 회사가 손해가 너무 심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대신에 돈으로 대신 환산해서 냅니다. 돈으로 대신 환산해서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뭘 잘못하면 그 구속을 하는데 그 형이 확정나기 전까지 그 구속을 유예시키고 보석금을 내고 뭐 나왔다,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일한 화장품 책판업자나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 그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업무 정지 때문에 회사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제 돈이 많아서 돈으로, 네, 과징금을 내고 업무 정지 처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과징금을 낼 때는 우리가 그 회사마다 그 매출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예, 그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 3년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까지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K-뷰티 바람이 불면서, 네, 돈 맛을 보셨는지, 네, 대통령님께서 돈 맛을 보셨는지 난데없이 10억 원을, 네, 초과하지 않는다. 뭐 9억 9,999억까지, 네, 뭐 이렇게 뭐 숫자가 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9억 9천만 원까지, 네,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좀 많이 좀 유리해졌죠, 그죠? 대기업들이 벌금을 크게 내고 업무정지 처분을 안 받도록 이러한 사례가 몇 번 종종 있었죠, 그죠?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뭐 OEM 회사에서 뭐 잘못했다든지, 뭐 사용한 원료 중에서 일부 하나가 중금속 함량이 초과했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업무 정지 대신에 이렇게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보시면은요, 과태료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 50만원, 100만원 외웠는 거랑 요거랑 합해가지고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떠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50이다, 과태료 100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여기 있는 1번, 2번과 함께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는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위반 사항이 2개, 3개 겹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하나의 위반 행위가 2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조금 짧게 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미뤄가지고 수업을 실시를 했는데, 제가 연달아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사실 하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늦어가지고 잠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너무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을 조금 앞으로 조금 땡기려고 하는데요. 지금 9시에 실시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를 못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잠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시는 것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땡겼으면 하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몇 시에 하면 좋을지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투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내용을 아직 많이 못 나가서 좀 다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다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12월 달이고 12월, 1월, 2월 우리가 3개월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1월 말 가기 전에 한 1월 중순까지는 거의 저희가 진도를 다 뺄 거예요. 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돌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집어드리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기출문제 유형 관련돼서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사실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온 건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꼬아놨죠, 그죠? 다들 뭐 까베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 후손들에 해당되는지 뭐 꼬아도 너무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2월 중순부터는 좀 들어가야지만 가능해요. 지금 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사회 시험 문제로 지금 확정 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합격자를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회 시험 칠 때 본래는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치지 않았는 것도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쳤던 사람들이 3회 시험 치고 멘붕 와가지고 많이 안 쳤어요. 그래서 새로 치는 사람들이 좀 신입이 좀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식약처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4회 시험이 치고 나서는 뭐 어렵다고 시끄러운 적도 없었고 또 합격률도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회 시험을 4회 기준으로 출제를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4회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3회는 사실 너무 어려웠었죠. 그죠?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터무니없는 시험 문제가 한 6, 7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한 5문제 되나요? 그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대부분 한 10문제 정도는 그냥 굉장히 쉽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물론 그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자체를 조금 꼬아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틀린 분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 시간 배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요령이 없어서 시험을 못 치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 연습을 저하고 같이 한 2월 중순부터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다들 그 제가 유튜브에서 실시하지는 않아요. 그 제가 따로 카카오 TV에서 방송을 하고 제가 녹화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다들 들으셔야지만 될 거예요. 제가 이론서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유튜브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만지는 게 굉장히 서툴러 가지고 예, 제 얼굴 나오는 걸 또 잊어버려갖고 또 얼굴 나오는 것도 못하겠어요. 또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을 또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다 공부를 꼭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하박사 카페에서 뵐게요.